학교 폭력 뭐 심하다, 교사들의 체벌 어디까지를 사랑의 뭐 체벌로 봐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어린이집 인천도 그렇고 이번에 공개된 것도 다른 사건도 보면 어린이들은 매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이 손을 사용해서 바로 그냥 때려버리네요. 그러니까 이 부평 어린이집 영상도 보면요. 지금 이제 상당 부분 폭력적인 부분을 많이 뺀 것 같은데 저 교사가요.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방어 자세를 취하잖아요. 그거는 이미 처음이 아니라 두 번도 아니고 굉장히 반복해야만이 저 어린아이가 방어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런 자세는 나에게 어떤 그렇죠. 행동이 가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런 자세는 이미 선생님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이라는 데를 충분히 아는 상태여야 저 어린 나이에 나올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고 또 여러 아이들에게 저 교사는 수시로 주먹을 날려요. 그러니까 도대체 보육교사가 되는 기준이 무슨 저거는 여성이라고 보기도 참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 교사는 무슨 격투기를 한 사람인지 싶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날리고 있어요. 근데 저런 걸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겨우 CCTV가 나온 장면이 저 정도인데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폭력들이 보육교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그리고 아이들 저 정도 나이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맞았다라는 말도 부모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없는 또래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자행됐을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뭐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사건은 지난주서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다뤘으니까 이번에 한번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불거지니까 CCTV를 설치를 하겠다, 어플까지 깔아서 24시간 원하는 만큼 뭐 어린이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다 볼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이 CCTV 설치 관련한 법안들은 몇 년 전서부터 발의가 됐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한 3번 했다가 무산이 됐고요. 최근에도 계류 중인 걸로 있는데 한번 보시죠. 2005년 4월에 상임위에서 검토를 했다가 폐기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 관련 법안입니다. 또 2013년에도 역시 폐기가 됐는데 복지부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 보육계 쪽에서는 이제 인권 침해다 이렇게 반발을 했죠. 그리고 지난해 4월에도 이 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처리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밀린 법안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시급성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2005년, 2013년 뭐 다 그냥 뜬금없이 저런 법안들이 발의가 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의 학대 문제, 폭행 문제가 불거져서 그때도 또 저런 것들이 있었던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또 역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권을 잠깐만요. 새누리당 신경리 의원은 보육교사 인권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옹호를 했었고요. 새정치연합의 김성주 의원도 CCTV가 100% 설치돼도 아동학대는 발생한다. 저게 이제 무슨 소리죠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법이 그 폐기가 된 나름대로 명분을 그 보육교사의 그 인권이라든가 또는 그 CCTV가 소위 말해서 그 만병 그 통치가 아니다, 약이 아니다,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그 의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 뭐 정치권의 정통한 뭐 소식들에 의하면 그것보다는 사실상 다른 이유가 있다. 뭐냐면은 그 각 지역의 그 유치원 그 원장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제 그 투표에 있어서 연결고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꿔 얘기하면 이제 그 유치원에서의 여러 가지 조직적인 저항과 반발이 상당히 그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용하면서까지 저와 관련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법안을 통과하는 데는 사실상 그 많은 부담을 느꼈다 뭐 이렇게 그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요약하면 결국 표를 너무 이제 의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 판단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 거죠. 정말 진정한 의미의 표를 생각한다면 많은 학부모들, 그죠? 또 학부모 가족들 이것이 더 이제 표인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유치원 원장 선생님 단체라고 하는 이익 단체에 그렇게 쉽게 그 굴하게 됐느냐? 유권자 표 자체의 계산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박은지 변호사님 뭐 하실 말 있으세요? 국회에 이제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있어서 그때 느낀 건 뭐냐면요.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입안을 하는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또 그냥 대충 검토하고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이 법률이 통과되게끔 강력히 원하는 세력이 있거나 또는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강력히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서예요. 근데 이 그
어린이집 CCTV 같은 경우에는 이 학부모들의 입김은 약한 반면에 이것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전국 어린이집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 표로 다 이어질 수 있는 사람들의 반발, 집단적인 반발을 굳이 자신들이 뚫으면서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소신 있게 주장한 의원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법률이 폐기되고 어린이집에 반대하는 의견들의 원장들의 의견들에 그냥 귀를 기울이면서 맞서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여론이 들끓고 이제 앵그리맘이라고 해서 저 아이들의 부모들이 이번에 CCTV 통과 안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여야가 부랴부랴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좀 소신 있게 어린이들의 꼭 필요한 걸 해주는 의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지만 둘째로는 안 되면 정말 한 목소리를 국민들이 내줘야만이 법률은 통과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 뭐 화면에도 보시겠지만은 학부모님들과 어린 아이들이 직접 거리에 나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요구하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고 그동안은 보육교사 문제 이런 거를 보면은 단체 행동을 하면서 보육교사나 그 어린이집의 의견이 많이 영향을 정치권에 끼친 거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법안들 좀 어린이집에 좀 안 좋은 법안들을 추진하면 해당 의원실에 여러 가지 항의 전화를 이제 단체로 오는데 그런 전화를 이것저것에서 받으면 표를 생각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 없다고 하는데요. 뭐 욕설, 뭐 문자 같은 거 협박 문자 보면 뭐 불태워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 다음에 당선되나 보자, 낙성운동 벌이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의원들에게는 가장 가슴 철렁이게 하는 협박 아닙니까? 네, 뭐 당선과 관련된 게 가슴 철렁하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 보면은 뭐 개 XS 밤길 조심하라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원장이 이제 보육교사 일을 하고 있으니 그 밑에 격투기처럼 주먹을 날리는 보육교사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 말을 보육교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한데 저는 이번에도 조금씩 나오는 목소리가 뭐냐면 또 CCTV만이 능사는 아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그 현장이 왜 CCTV 우리를 감시하는 거냐 이런 목소리를 또 내는 보육교사 내지는 원장들이 일부 또 있어서 저는 너무 의아한 것이 아니 그 현장은 아이들에게 밥도 먹이고 공부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재워주고 이런 현장인데 거기 CCTV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더 궁금해요. 뭘 그렇게 숨기려고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근무 환경들 다 이제 CCTV가 있어서 모든 건물 안에 근무 환경이 다 영상으로 담기고 밥 먹는 거 다 담기는데 뭘 굳이 감추기 위해서 CCTV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은 보이는지가 의문인 거고 또 하나는 발상을 전환해 보면요. 이 어린이집의 폐쇄성이 결국 이런 폭력을 무방비로 확산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단적인 예를 들어 오픈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정말 모든 유리가 통유리로 투명하게 돼 있는 곳에서 아이들을 양육한다든지 보육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보육한다. 이러면은 안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거는 또 이거는 오픈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게 아닌가요? CCTV가 이것과 다를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CCTV는 안 된다고 굳이 고집을 하는 것인지 그 속내도 좀 의문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폭력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그런데 뭐 CCTV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예산 문제가 있고요. 전국에 다 설치하려면. 또 방금 계속 얘기하지만 보육교사의 인권도 분명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교사의 인권보다 아이의 말할 수 없는 자기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아이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은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의 뭐 법 해석을 해가지고 유리하게 좀 통과하는 대로 도움을 주겠죠. 다만 그 CCTV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CCTV만 통과되면 이 보육교사의 폭력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더 중요한 거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당장 사건이 터지니까 이런 부분 하려고 CCTV 뭐 법률안 통과시키겠다라든가 혹은 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고 해서 한 번만 폭행이 일어나면 그걸 뭐 폐쇄시키겠다든가 이건 정말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일단은 보육교사 교육 강화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등이나 고등교육은 최소 4년 혹은 6년 동안 교육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이 굉장히 종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성부터 시작해서 사회성부터 해서 논리 무슨 다른 배움 뭐 모든 게 다 통용되는 그런 교육인데 이거를 지금 보육교사들은 굉장히 마음만 먹으면 짧은 시간에 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교육
선생들이 네. 보육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처우 개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보육교사들이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는 돈 가지고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상씩 한단 말이죠. 거기서 어떤 프라이드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슈 오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보육교사의 처우 문제는 가급적 얘기를 안 하도록 할 텐데 자, 그런데 이제 CCTV나 뭐 인성교육 문제가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세요? 이동영 작가님? 그런데 자, 국회의원 뭐 다음 선거 때 붙을지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부서가 자주 바뀌는데 뭐 당선이나 부서 바뀔 때까지 이 아이템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러다 말고 뭐 잠깐 모면하고 이런 가능성도 큰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을 저는 이렇게 수년간 사실은 이렇게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끔찍한 뭐 범죄 사건 또는 뭐 안전사고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나면은 그 시효가 있는 것 같아요. 길어야 2주. 2주 지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다 잊어버리고요. 그때 구성됐던 뭐 정보산업위원회 아니면 무슨 뭐 전문 뭐 타스크포스 이것도 이제 다시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유사한 그 동종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만들었던 대책을 또 재탕해서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그 국가가 사고공화국이다. 또는 뭐 안전에 관해서 왜 이게 불감증이냐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것도 2년 전에 발표된 거랑 거의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그 유사한 것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안 됐으니까 또 해도 상관이 없는 대책 아닙니까? 어차피 실행을 못 넘겼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을 뭐 지속적으로 YTN에 우리 그 이슈 오늘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계속 이렇게 부각시킬 이와 같은 사회적 책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우리가 정부를 갖고 있고 선거를 한 이유 자체가 안전하게 우리 사회를 유지해 달라고 하는 하나의 그 사회적 그 계약이죠. 그리고 이제 언론은 이것을 잘 감시하는 소위 말해서 그 이빨 없는 제4부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 언론의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그 이슈 오늘도 사실 여러 가지 그 좀 더 주의와 세심한 관찰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CCTV는 안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CCTV로도 부족하다라는 그렇죠.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젠가 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CCTV가 아니라 IPTV까지 설치해야 된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이게 실시간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CCTV 설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CCTV 설치만 할 수 있게 되면은 마치 우리 그 부모들의 어떤 바람을 다 달성시켜 준 것처럼 할까봐 염려가 되는데 이 CCTV 설치를 또 의무화해도요 열람이 자유롭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이 수시로 임의로 그 보육 어린이 집에서 삭제가 가능해도 의미가 없어지고 장기간에 저장이 되지 않아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결국은 실시간으로 이 어린이집을 어떻게 오픈시킬 것인가 이것에 CCTV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왕 하는 거면 좀 제대로 된 입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번에 교사들의 인권과 연관돼가지고 반대하는 견해가 있어 왔는데 CCTV 중에 인권과 연관되지 않는 CCTV는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기업 사무실이나 학교 교실이나 이런 데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설치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과연 그 설치의 순기능과 부작용을 잘 형량을 해서 부작용이 더 낮고 순기능이 크다면은 일단 대승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한 아까 또 이제 YTN 보도 나왔지만 뭐 문자나 항의 방문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 설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능 프로 이렇게 보면은 뭐 카메라 같은 거 미니 카메라 설치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머지않은 미래에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서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부모님들이 안심을 하지 않을까요 싶은데 제 사업 아이템입니다.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이제 서로를 믿지 못하고 항상 카메라로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데 지금의 현실은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